실측은 언제 오셨나요? 2월 말서부터 3월 초까지 두세 번 왔을 거예요. 꼼꼼하게 보기 위해서 해가 없을 때 왔었고, 해가 있을 때 왔었고, 오전에 왔었고, 오후에 왔어요. 커튼 색상이 정확한지 그걸 알아봐야 되니까. 층별로 컨셉 같은 것도 한 번씩 설명해 주시면 네네. 좋을 것 같아요. 아래층은 화초를 키우실 곳이라 롤 스크린이 주류인데 하우징까지 도장을 다 해온 게 오늘의 이슈고, 그다음에 2층은 탑다운 독일 브랜드로 진행을 할 거라 좀 독특한 케이스고요. 3층은 박공지붕 화선창, 그거를 성공시키는 게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 포인트. 건축주님이 여기다 꽃을 키우려고 하신대요. 그러면 햇볕이 잘 들어오게끔 하는 구성으로 사생활 보호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큰 돈을 안 들이고도 하는 방법으로 설계를 해야 돼서 롤 스크린으로 설계를 했어요. 근데 롤 스크린으로 설계를 하면서 색깔을 붕 뜨게 하는 거는 덜 고급스러워 보여서 저 밖에 바닥재로 제가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하우징을 블랙으로 도장해 오고 피스, 브라켓을 다 블랙으로 도장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완성으로 이따가 보여질 거예요. 그리고 저거는요, 몸체에서 내려올 때 똑바로 안 되면 얘가 휘거나 수평이 안 맞거나라는 걸 다 잡아주시는 거예요. 올려서 요게 일직선으로 같이 내려오냐, 요거를 위에서 나란히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그 다음에 건축주님은 생각도 못한 거, 여기를 가려야 됩니다. 여기를요? 하고 반문을 하시는데, 화초 때문에 다 올리면 저쪽에서 여기서 무언가를 하시는 게 다 보입니다.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해서 전문가 말씀 듣고 이 안에도 다 탑다운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 시원하게 놓을 수 있죠. 이런 개방감을 이렇게 주면서 우리 얼굴이 벌써 안 보이잖아요. 요만큼에서 자유롭게 짧은 반바지 입고 지나가도 되니까 그런 그림으로는 얘가 괜찮아서 탑다운 허니콤으로 한 거예요. 완전하게 사생활 보호 되겠죠? 여기는 레이스 커튼을 하게 된 게 밖이 화원일 거예요. 굉장히 좋은 화초들이 많이 들어오실 거래요. 그러면 일반적인 모던 커튼보다 레이스가 훨씬 사랑스럽겠죠. 꽃하고 밸런스가 맞게. 얘는 또 신축성이 있어서 사용하다 조금 늘어날 겁니다. 그것까지 계산해서 이 스칼럽에 맞춰가지고 정 사이즈대로 한 거예요. 조금만 길어서 살짝 끌리는 맛이 예쁜데 이제 서서히 그럴 거예요, 얘가. 요거 두 개는 입주 선물로 이렇게 준비해 왔어요. 이렇게 뒤에 여러 개를 쫙 놓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공간을 쓰기 위해서 커튼을 이렇게 밖으로 꺼내지 않은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창이 가리잖아요. 아무리 이렇게 끼워 넣어도 창이 가리니까 안 이쁜 그림이죠. 근데 레일을 좀 더 길게 써서 이렇게 가게끔 했죠. 그래서 이쪽에서 풀어놓는 것이 두 폭은 초라해 보이고 네 폭은 괜히 원단을 한 폭 더 쓴 거고 세 폭이 딱 예쁜 그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창 그림 딱 살면서 예쁜 그림이 나온 거죠. 그리고 다 걷으면 창호만 보이죠, 그죠? 이것이 이제 까사비앙카의 설계고 까사비앙카의 스타일입니다. 후사고리 이런 거는 새 집에다 이렇게 박는 게 그러니까 가능한 한 안 하고요. 이렇게 밴드를 해드리면 흘러내리지 않게. 근데 아무데나 또 하면 안 이뻐요. 그리고 두 개 나란히 해도 안 이뻐서 하나만 모양을 이렇게 내고 이렇게 놓고 가요. 요게 이제 까사비앙카의 시그니처가 한동안 됐었습니다. 여기는 밖에서 누가 쳐다볼 확률이 없어서 오늘은 비가 와서 덜 나타나는데 얘가 해가 구멍 사이로 들어오는 이 선이 정말 이뻐요. 그래서 여기는 타공으로 설계했습니다. 빛이 들어오는 것도 다 계산을 하시는 네. 건가요? 처음에 우리나라에 블라인드가 들어올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카페 같은 집 만들어주세요. 타공 사이로 들어오는 빛 때문에 잡지에서 보는 그런 느낌이 나와요. 지금 실측을 하다 보면요. 여기 보세요. 여기랑 내려오는 이 사이가 훌륭하게 지금 건축도 이 수직이 틀려요. 위는 벌어져 있죠. 그럼 여기를 맞춰야지 블라인드가 내려오겠죠. 이게 실측할 때 위를 재는 거하고 아래를 재는 거를 이중으로 다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손잡이를 아무 얘기도 안 하면 150으로 무조건 나와서 이렇게 쳐줘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나온 회사가 생각보다 좀 많고요. 이것도 딱 맞게 하려면 다 사이즈를 재서 제작해 나온 거예요. 일자로 딱 떨어지게 흘러내리지 않게. 아, 저기 전동 블라인드가 들어간 건가요? 예, 전동 탑다운이라 걱정을 했던 부분인데 듀엣이 아니어서 훨씬 정갈하네. TV 모니터 같은 햇빛을 가려줘야 되면은 빛을 일단 차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하고 나서 위에다가 시술을 하나 더 할 거예요. 이거 선택하신 이유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 탑다운이 약간 엣지 있어 보이는 것도 있고 세련돼 보이는 느낌은 이따 완성하고 나서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앉아가지고 하늘을 볼 수도 있고 중간에 놓고 위아래를 볼 수도 있는 약간 특이점이 있어요. 몰딩 같은 거는 일반적인 몰딩이 아니고 좀 더 몰딩 같지 않은 인테리어에 가까운 거를 접목시키려고 최대 얇은 걸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것도 사이즈에 따라서 촌스러워 보일 수 있어서 전기줄만 쏙 들어가도록 최대 얇은 거. 그리고 블랙 레일을 쓴 것도 블랙 창호기 때문에요. 다른 데 가면은 블랙 아닌 것 같은 게 많은데 여기는 찐 블랙이에요. 그래서 레일을 블랙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여기는 실측하러 왔을 때 내가 뭘 놓쳤지? 하고 두 번째서 와서도 확인했던 게 이거예요. 몰딩이 나와 있죠. 근데 이거를 무시하고 아래까지 내려야지 라고 하면 위 배기 싫은 면이 더 길겠죠. 그래서 예쁘게 보여지는 것이 더 구간이 길어야 되니까 여기를 안 올리는 걸로. 주방이니까 그게 맞겠죠? 그래야 위가 예쁘겠죠. 더 내려가려고 한다면 위가 다 뜨겠죠. 이게 배기 싫겠죠. 그래서 중간에를 더 예쁘게 가자라는 설계를 한 겁니다. 올기장으로 했어요. 바닥까지. 왜냐하면 이 뭉쳐서 잠깐 있는 면 라인이 무게 같아서 훨씬 보기가 좋아요.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세 보면 이렇게 많죠. 숫자가. 이것도 다 사실 돈이거든요. 근데 이만큼을 채워 넣는 게 모를 수 있어요. 건축주도 모르고 우리 일하는 사람들도 모르고. 근데 제가 만족할 답은 거기다 몇 개를 안 쓰더라도 더 넣자 이겁니다. 왜 여기는 이 색이고 왜 여기는 이 색이야 이럴 수 있는데요. 여기는 욕실이니까 그냥 차단된 공간이라 블랙으로 딱 맞췄고요. 여기는 드레스룸이라 커튼이랑 이런 것이 약간 라이트하기 때문에 여기는 창호가 블랙임에도 불구하고 드레스룸 장이 화이트여서 화이트로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여기에 커튼이 더 빛이 날 겁니다 라고 한 거예요. 색깔을 맞춘다 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여기에 커튼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를 화사하게 화이트로 마감한 겁니다. 여기는 왜 레이스로 가고 이렇게 디자인을 살짝 넣냐면요. 처음에는 가벼운 공간으로 얘기하셨어요. 손님이 오면 잠을 자게 하거나 뭐. 아니에요. 제 집이라면 여기가 너무 예쁜 공간이다. 테이블을 놓고 산 쪽을 바라보면 뭔가 글도 생각날 것 같고 모든 작업이 떠오를 것 같으니 여기를 예쁘게 가자. 그래서 레이스에 디자인을 넣는 거를 좀 생각했어요. 근데 확실히 오늘 해놓고 나니까 훨씬 삭막해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넓이가 있어서 여기를 활용하게 해놓는 게 훨씬 예쁘실 것 같아요. 이랬을 때 햇빛까지 들어오고 여기에 화분이 들어오고 뭔가 이렇게 조형물이 들어오면 예쁠 것 같아요. 느낌 어때요? 여기는 디자인을 이렇게 살짝 넣었어요. 이렇게 느낌만 이렇게 주려고요. 이렇게 끈 작업도 엄청 얇게 해야 되는데 이래야지 리본이 이뻐요. 사랑스럽고. 커튼 얼창 같은 경우 위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돼 있잖아요. 네. 윗부분 같은 경우는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할 수가 있나요? 얼마 전 제주도가 같은 창이었어요. 그래서 도면을 그리는 친구한테 커튼 도면 그려줘 했는데 우리 미싱팀이랑 통화를 하니 사선이 중요하대요. 그래서 사선을 도면으로 따내고 그 다음에 원단 수축률이 어떻게 돼야 되지? 그거를 계산하려면 중심을 재야 되고 그 다음에 양 사이드를 재야 되겠죠? 이 창 그림을 그대로 살려야겠죠? 그리고 10cm 주름마다 다 도면을 떠서 미싱팀한테 보내고 나오게 된 건데 그 완성한 사진이 있습니다. 그걸 또 한번 보여주면서 이따가 결과랑 같이 비교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탑다운은 얘하고 흡사하려면 연보라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건 촌스러워요. 그래서 그냥 그레이 쪽으로 가고 싶으시다 해서 그레이로 선택을 한 건데 왜 여기는 커튼을 안 했냐면요. 이 커튼을 빛내기 위해서 여기를 커튼을 패스한 거고요. 오히려 거기하고 여기하고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쪽을 커튼으로 한 거예요. 블라인드로 같이 가는 그림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여기서 저쪽을 바라보는 흐름이 커튼이 같이 가고 그 다음에 침대가 여기 놓여지면
얘를 다 내리고 밖에를 보는 거. 우리가 짧은 바지나 뭘 입고도 누워 있을 수 있죠. 커튼은 이렇게만 쳐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생활을 못하죠. 그런 설계입니다. 높긴 높네요, 창이. 레이저로 잴 때는 못 느꼈는데. 조금 내려주세요. 살짝 네, 살짝만 됐어요. 네, 조금만 더 올라가요. 예, 됐어요. 중심 높이, 양 사이드 높이 그거를 맞추고 나면 나머지는 피팅으로 조절하면 되는데 오늘 이렇게 겉지는 시스루고 뒤에 안막질을 댔을 때는 밑에가 찰랑이가 훨씬 더 우아해서 오늘의 쟁점은 기장을 길게 해서 유럽 커튼처럼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커튼 원단 고르는 기준이나 뭐 그런 것도 있나요? 지금 이렇게 대보면 이것 때문에 제가 여기를 세 번 온 거예요. 거의 흡사하지 않나요? 이게 햇빛에 보면 더 똑같아요. 이미 결정했다고 했는데도 또 한 번 온 건 해가 없을 때 와서 같을까? 지금 이 벽이랑 저 커튼이랑 같은 느낌이어야지 제대로 설계가 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피스도 다 흰색이나 검정이나를 다 맞춰온 거예요. 오늘은 흰색 피스를 쓸 건데 벽지하고 맞추려고 그랬던 거예요. 대표님, 이제 오늘 현장도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어떤 현장이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건축주님을 만나서 2월서부터 4월까지 소통을 하다가 오늘 이제 시공을 들어온 거예요. 1층은 1층대로 컨셉이 달랐죠. 2층은 2층대로 전동 탑다운이 들어왔고 3층은 박공지붕 사선창 커튼 하나하나가 조금 달랐어요. 다 기대도 있었고 설렘도 있었고 잘 끝나야 되는데 라는 초조함이 많았던 현장입니다. 카사비앙카 영웅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늘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 10여 년째 한 현장을 들어오다 보니까 이분들이 아니면 이 결과가 나왔을까라는 감동의 사례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건축주님한테 영상 편지 한번 남기고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걸리버 유튜브 통해서 또 만나게 된 케이스예요. 제가 아주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프로답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긴장됐던 곳이지만 뒤에서 사실 서 계시면 일을 잘하는데도 긴장돼요. 근데 전문가니까 알아서 해주겠지. 자유롭게 해주셔가지고 오늘의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건축주님 감사합니다.